면역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먹거리를 좋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가장 기본적인 환경을 이루고 있는 단지렉을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굿닥터 김태균입니다. 올 겨울에는 특별히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감기가 자주 걸리거나 한번 걸리면 잘 낫지 않거나 아니면 입병이 자주 생기거나 예전에 안 그랬는데 자꾸 배탈이 나거나 이런 분 혹시 계세요? 이런 증상들이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졌다 하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바이러스라든지 세균 같은 거에도 아주 약해질 수가 있어서 병에 쉽게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면역력이 중요한 이유, 또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까지 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역력이란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또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럼 이 면역력과 관계 있는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체온입니다. 체온 1도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5 내지 6배가 강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체온이 1도 떨어지면 이 면역력의 거의 30%가 감소하게 됩니다. 겨울에도 옷을 따뜻하게 입지 않고 차가운 음료라든지 아이스 커피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겨울에도. 그렇게 돼서 우리 몸의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병원균에 대해서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면역력과 관련이 있는 것은 바로 나이입니다. 면역력을 대표하는 세포 중에 NK세포라고 있습니다. 이 NK세포는 하는 일이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든지 그 외부로부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감염된 그런 비정상 세포들을 스스로 감지해서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암이 잘 걸리지 않도록 또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방어하는 그런 세포인데 이 NK세포의 그 활성도는 20대가 넘어가면서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60대가 되면은 반 정도로 감소를 하게 되고 80대가 넘어가면 3분의 1 정도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실제적으로 암에 걸릴 확률, 또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면역력을 우리가 회복하고 잘 유지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여러분들이 흔히 겪는 것 중에서 입병이 있죠, 입병. 예를 들면 혓바늘이 돋는다든지 궤양이 생기면서 구내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다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보통 우리가 입안에 침이 있잖아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 침도 충분히 생산이 되는데 우리 혈액순환이 점점 안 되고 간질액이 부족해지고 하면은 침 분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입 안에 그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입병이라든지 뭐 바이러스 같은 거에 이렇게 취약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감기에 잘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엔 감기가 걸려도 3, 4일이면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 그 감기가 오래 갈 수가 있죠. 또 우리가 흔히 겪는 증상 중에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탈이 자주 생기거나 소위 체하는 거죠. 그런 증상들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장 내에 유해균들이 좀 많아지면서 장 내 면역 기능이 떨어진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된다면 단순히 뭐 소화제 먹어서 해결한다 이런 차원보다 내 몸에 지금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면역력이 극단적으로 많이 떨어지게 되면 올 수 있는 증상이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우리가 어릴 때 수두를 앓고 나면 그 수두를 일으킨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신경절에 살고 있다가 내 몸이 면역이 아주 많이 떨어졌을 때 발현이 되면서 수포를 생기게 하고 또 통증을 일으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이 생겼다고 하면 이 증상으로 인해서 고통도 있지만은 내 몸에 면역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구나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역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가 식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까 하고 막 이렇게 좋은 것들을 사실 많이 찾는데 특별히 돈을 많이 들여서 뭐 좋은 걸 먹는 것보다는 그 매일 먹는 식사 속에서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김치라든지 된장이라든지 뭐 청국장이라든지 발효식품을 식사 때마다 잘 드시는 거, 또 매일 먹는 밥을요 쌀밥이 아니라 현미가 섞인 그런 잡곡밥을 먹는 것도 간단하면서도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먹거리를 좋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사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몸에 가장 기본적인 환경을 이루고 있는 간질액을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본다면 우리 밥상에 나오는 국을 즐거운 마음으로 국물까지 잘 드시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간질액은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한 아주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세포가 혈액으로부터 산소나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없다면 세포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야만 우리 면역이 좋아지는 건데, 그 세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혈액으로부터 그런 산소와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공급받으려면 그 어떤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통로가 바로 간질액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간질액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어야만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고 면역 기능을 활발히 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고 면역 기능을 한 결과 나온 그런 노폐물들을 배출해야만 우리가 건강한 건데, 그 배출하는 통로 역시 간질액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질액은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간질액을 잘 공급하기 위해서는 매일의 식사에 나오는 국국물을 잘 드시는 거, 그 다음에 오이죽 국물이나 동치미 국물을 잘 드시는 거, 그리고 평소에 물을 충분히 공급하시는데 그 물에 역시 간을 좀 맞춰서 드시는 거, 이런 것이 간질액을 충분히 확보해 주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고 쉬운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너무나 나트륨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의 무의식적으로 국물을 드시는 거를 꺼리죠. 근데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몸의 물이, 간질액이 0.9% 소금물이고, 그 간질액에 물을 충분히 넣어주기 위해서는 간이 좀 돼 있는 물이 필요하구나, 이 생각으로 바꾸셔서 국국물이 그 가장 좋은 공급원이 되는 거죠. 식사 때마다 국국물을 잘 드시기 바라고요. 건더기뿐만 아니라 국물까지 충분히 드시면 우리 몸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면역력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당연히 또 중요하죠. 체온이 높아지면 면역력이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체온을 누가 관리해 주나요? 혈액순환을 통해서 체온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혈액순환을 해야 될 물 자체를 공급해 주는 게 역시 또 우리 국국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간질액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그 간질액이 혈액량을 더 충분히 공급해 줘서 손발도 따뜻해지고요.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국국물을 잘 드시는 거, 적당히 간이 되어 있는 그런 물을 잘 드시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또 면역력을 강력하게 유지하는 가장 쉽고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면역 기능을 잘 유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언제 잠을 자느냐가 또 중요한데요. 가능하시면 밤 10시, 11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2, 3시를 포함한 그 시간에 잠을 자는 것이 면역 기능엔 아주 좋습니다. 우리 몸은 낮에는 활동하게 돼 있고요. 밤이 되면은 활동은 잠잠해지면서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회복하는 일, 우리 몸의 독소를 해독하는 일에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 시간이 바로 밤 10시, 11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2, 3시 안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똑같은 7시간 정도 잠을 잔다고 해도 이걸 언제 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은요, 밤늦게까지 먹으면서 늦게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벽 1시 막 이렇게 자는 젊은이들도 많은데, 그 시간에는 이미 야식을 먹어서 계속 소화 기능에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면역을 회복하는데 그 에너지를 쓰기가 어렵고, 또 우리 몸의 독소를 내보내는데도 에너지를 쓸 수가 없잖아요. 면역 기능을 회복할 그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거의 2중, 3중의 부담을 몸이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 시간과 숙면을 취하는 게 중요한데, 특별히 밤 10시, 11시부터 새벽 2, 3시를 포함해서 잠을 좀 편안히 주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또 면역을 건강하게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 관리 잘한다는 것은 결국 스트레스 관리를 잘한다는 건데요. 이 스트레스가 우리 몸 건강에 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스트레스가 나쁘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스트레스 받는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 뇌에서 이게 스트레스라는 것을 인지합니다.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이 스트레스 상황을 인지하게 되고요. 스트레스 상황이 인지되면 그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뇌하수체에 호르몬을 만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드레날린이고요. 코티졸입니다. 아드레날린 역시 그것이 많이 분비가 되면 우리 몸에 만성 질환을 일으키거나 또 만성 피로를 일으키는데,
특별히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한 호르몬인 코티졸이 면역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코티졸은 필요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많이 받아서 코티졸 양이 피 속에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가 된다면 우리 몸의 림프구의 수는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 림프구라는 게 바로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거든요. 아까 NK세포도 이 림프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매일 잡아내야 되는 암세포도 못 잡게 되고 또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능력도 뚝 떨어지게 돼서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질병도 쉽게 걸리고 최후에는 암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으로 해석할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감사로 해석하게 되면 어떠냐? 똑같은 재료인 그 단백질이 베타 엔도르핀으로 분해가 됩니다. 베타 엔도르핀은 기분을 좋게 해주고요. 면역력도 올려주고 통증이 생겼다면 그 통증도 경감시켜주고 인지력도 좋게 해주고 판단력도 좋게 해주고 이런 엄청난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 관리는 결국 생각 관리다.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그 우리의 면역력을 결정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이게 대상포진이 막 올라올 때 수포가 막 올라올 때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간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비타민 B군, 그 다음 비타민 C를 고함량으로 집어넣어서 수액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양소와 함께 충분한 몸의 간질액이 확보가 되면서 올라오던 수포가 그 다음 날이면 쑥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면역력은 어떻게 내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이제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오늘은 면역의 중요성, 그 면역이 떨어졌을 때 우리 몸을 보내는 신호, 그리고 면역력을 회복하기 위한 좋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면역력이 곧 우리의 건강입니다. 면역력을 잘 지키셔서 사는 날 동안 항상 건강하고 또 활기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